네, 안녕하세요. 원리를 설명하는 강사 컴퓨터다초의 최우성입니다. 자, 수식 개론에 이제 함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를 배우는 목적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죠. 자격증 때문에 공부는 하지만 연산식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부분은 이제 함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네. 자, 함수 입력 시 주의사항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함수를 이제 공부하는 방법이죠, 일단. 네, ABS라는 함수는 이제 음수를 양수로 바꿔주는 함수예요. 그래서 참고로 ABS 탭 컨트롤 A 함수 마법사로 좀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합격도 많이 시켜야 될 것 같고 단기간에 빨리 준비하는 방법이 함수 마법사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이건 아닌데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저도 그쪽으로 가게 되네요. 마이너스 5를 쓰게 되면 음수를 양수로 바꿔주는 절대값을 구한다. 수학에서 말하면 이제 양쪽에 담벼락을 싼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수학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것을 이제 절대값이라고 하죠. 네,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함수를 공부하는 방법은 첫째, ABS가 나오면 이게 절대값을 구하는 함수, 음수를 양수로 바꿔주는 함수다. 그렇게 좀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용도를 알아야 만약에 ABS 하시고요. 예, 탭 컨트롤 A 한 다음에 예, 여기서 만약에 제가 최우성이라고 여기다 쓰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안 되죠. 얘는 숫자를 구하는, 즉 절대값이라는 함수의 용도는 숫자에 대한 절대값이 있는 거지 문자에 대한 절대값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말은 여기 ABS에 대한 용도를 알게 되면 인수, 이 재료라고 하거든요. 이 안에 들어가는 걸 재료, 인수라고 하는데 이 재료가, 인수가 어떤 데이터 형식을 가져야 되는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즉 숫자인지 문자인지 아니면 논리인지, 발자 시간도 숫자로 계산을 하겠죠. 이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공부하는 방법은 함수의 용도를 알자. 고유한 역할이죠. 수행하는 역할. 그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함수의 용도를 알아야 인수의 형식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하면 에러 걸리겠죠. 그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함수를 공부하실 때는요. 예, 연산식도 그렇지만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2 곱하기 가로 열고 는 2 더하기 3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는은 한 번만 쓰는 거지 수학에서도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 에러가 납니다. 는은 한 번만 쓰는 거지 두 번 쓰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인수에 연산식이 참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ABS 하신 다음에 탭 컨트롤 A 이제 이렇게 하세요. 는 A하고 B를 누르게 되면 또 함수가 바로 나오면 그 상태에서 키보드 탭 키를 누르면 반쪽짜리까지 완성이 될 겁니다. 그때 컨트롤 A를 누르면 단축키가 생성이 되면서 함수 마법사가 뜰 거예요. 그 상태에서 여기다가 이제 는 하고 5 빼기 10 이렇게 산술 연산식을 입력할 때 이 는을 쓰게 되면 에러가 걸린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수식을 입력하실 때는 리콜도 함수도 마찬가지고 한 번만 입력을 하셔야 된다. 그걸 좀 아시라는 거죠. 요거 설명하려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인수의 특징과 예, 인수의 형식, 그죠? 인수의 특징이잖아요. 인수의 이퀄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런 것도 특징이고 또 특징은 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얘기도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함수의 이름을 입력을 하고요. 가로 열고 이제 필기 때문에 이렇게도 준비를 좀 하셔야겠죠. 마법사를 써서 가르치긴 하지만 이 인수들을 차례대로 쉼표를 구분자로 해서 255개까지 나열을 한다. 이렇게 그런 것도 이제 보셔야 아까 함수 보여드린 것처럼 보셔야 자격증 필기도 준비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인수의 최대 개수는 0부터 255개고요. 없는 게 있어요. 인수가 없는 휘발성 함수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좀 챙기고 인수의 구분은 쉼표로 한다.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정도 필기용으로 한번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함수 공부하는 방법. 첫째, 역할, 용도를 알자. 두 번째, 용도를 알아야 인수의 형식을 파악이 가능하다. 네, 즉 문자를 줘야 될지, 숫자를 넣어야 될지, 날짜 시간을 줘야 될지, 논리값을 줘야 될지 맞게 넣어주자 그 말이죠. 인수의 특징, 인수의 사용하는 방법, 이걸 같은 건 쓰지 않는다. 그런 것도 특징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인수의 특징에 대한 것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날짜를 표시하는 today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 today라는 함수는 참고로 인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TODAY 탭 컨트롤 A 누르잖아요. 그러면 이 인수가 필요 없다고 이렇게 나오죠. 이런 걸 우리가 휘발성이라고 하거든요. 현재 시스템의 날짜를 가져오는데 이 날짜가 이제 내일로 바뀌면 자동으로 개선이 되겠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today라는 함수 같은 경우는 용도가 오늘 날짜를 표시하는 함수고요. 시스템에 있는 날짜를 가져오는 거죠. 인수가 없는 함수다. ABS는 아까 말씀드린 음수를 양수로 바꾸는 거다. 그죠? 인수에는 반드시 숫자가 참여해야 된다. 인수의 형식을 알 수 있고 인수가 이제 하나인 함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양수도 올 수 있어요. 양수가 오면 그냥 양수를 표시하는 거죠. 리피트라는 건 이제 반복을 시키는 건데 이 함수가 참 독특해요. 그래서 필기에 나온 함수인데 커마 2급에 컨트롤 A 반복할 문자를 큰 따옴표 없이 마법사는 써도 큰 따옴표가 자동으로 쳐집니다. 근데 될 수 있으면 문자나 날짜나 시간에는 큰 따옴표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미음 누르고 한자 키를 누르면 특수 문자가 나오죠. 이때 이제 하트를 저희가 할 건데 이렇게 해서 3.7을 쓰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3이 찍히지 4가 찍히지 않습니다. 이런 게 인수의 특징이에요. 3.7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도움말 가서 보시면 뭐라고 나왔냐, 소수부를 절사해서 버린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리피트 함수를 나오고 소수부를 절사하세요. 그러면 전부 다 그런 특징들을 모르면 라운드 다운을 또 써야 되지 않나, 또는 TRUNC를 써야 되지 않나, 또 int라는 함수를 써야 되지 않나, 그렇게 고민하실 건데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차피 스스로 절사를 해줍니다. 한번 보실까요? 도움말 한번 보시게요. 자,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여기에 넘버 타임즈라고 두 번째 인수가 영어로 넘버 타임즈에서 반복할 횟수죠. 정수가 아니면 소수부 이하는 무시됩니다. 이게 숫자가 정수가 아닌 경우, 소수가 온 경우는 이렇게 되겠다 그 말이죠. 그런 것이 인수의 특징이에요. 5.7에서 버림 처리하는 거니까 반드시 또 숫자가 와야죠. 5.7에다가 또 이상한 짓거리 하면 안 되죠. 5.7이 와야 되는데 여기에 또 제 이름을 써버리면 맛이 가는 거죠. 이렇게. 그죠? 원래 숫자를 대입해야 될 곳에 문자를 넣게 되면 value라는 오류가 뜨거든요. 그런 것들이 인수의 특징이다. 인수의 형식이 있죠. 요건 숫자가 와야 되고 5.7에서 버림 처리 인수의 특징이다. 그리고 인수가 리피트는 인수가 두 개가 오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제 필기도 준비가 어느 정도 되겠다. 보고 해석할 수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다양한 인수 표현은 여기처럼 값을 표현할 수도 있고요. 문자 값 쓸 때는 큰 따옴표 해주고, 여기는 이름입니다. 이름을 쓸 때는 그냥 써주게 되는 거죠. 근데 이름이 실기에 안 나오죠. 필기에만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이름 정의까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름들이 메모가 다 이렇게 잘려져 가지고 나오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셀 참조, 연속 셀 참조, 그 다음에 산술 연산식이 인수로 올 수도 있고, 비교 연산식이 if 같은 함수의 비교 연산식이 인수로 참여할 수 있고, 또 다른 함수가 또 다른 함수 안에 이렇게 인수로 참여할 수가 있죠. 그걸 우리가 이제 중첩 함수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안에 today를 쓰는 이런 것들은 이제 함수에 가서 추가적으로 더 배우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준비하시면 되지 않나 실기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수식을 복사하는 방법이죠. 수식을 복사하는 방법은 자, 수식을 계산을 하고 는하고 단가 곱하기 판매 수량을 하신 다음에 나머지는 또 계산을 안 하고요.
우측 귀퉁이 하단부에서 쭉 채우기 핸들 하시면은 셀 주소가 행 증가 방향이라고 합니다. 행 번호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복사가 자동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값을 사용하지 않고 셀 주소를 사용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요. 또 플러스로 이렇게 상태가 됐을 때 더블 클릭을 해도 됩니다. 더블 클릭은 좀 비권장이에요. 가로는 안 되고 세로만 되거든요. 또 중간에 값이 떨어져 있으면 또 잘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죠? 이렇게 안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까지인가? 네. 그래서 좀 안 쓰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이런 것까지 좀 나오니까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컨트롤 C 잡고 컨트롤 V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셀 주소가 변경되기 때문에 그렇죠. 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수식을 범위를 미리 잡고 컨트롤 엔터를 치게 되면 여러 셀에 동시에 데이터를 입력하고 복사하는 거거든요. 수식을 여러 셀에 동시에 입력을 하게 되면 셀 주소가 자동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런 방법도 있다는 것만 좀 옛날에 참고서에는 다 이렇게 나왔었어요. 컨트롤 엔터를 친다 뭐 그렇게 복사하는 방법이 이게 무난한데 그리고 이제 수식을 복사하는 문제도 있지만 지금처럼 한 번만 계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합을 구해라 그러면 컨트롤 A 하시고요. 이렇게 복사를 하지 않고도 한 번만 구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복사하는 문제, 복사하지 않고 한 번만 구하는 문제 두 가지 유형이 있다. 그래서 복사하는 방법을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드렸으니까요. 한 번씩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수식 개론을 좀 마치고요. 이 부분 이제 한 번씩 꼭 실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기초가 튼튼해져서 뒤로 가면 갈수록 문제가 더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꼭 좀 시간이 되시면 처음 특히 엑셀 하시는 분들은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이해 가시나요?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